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직원 겸직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시설장 겸직이 있을 것이고 종사자 겸직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장 겸직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사자로 들어가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겸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인력 배치 기준, 지금 이제 이걸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인력 배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자주 접해 봐서 아시겠지만 노인 요양시설은 10명 이상입니다. 입소자 10명 이상. 그러면 9명 이하는 뭐가 됩니까?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요양시설이 아닐까요? 요양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나 다 요양시설이에요. 다만 입소자가 숫자가 9명 이하냐 10명 이상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9명 이하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생인데 이름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하면 못 알아먹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설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땡땡 요양시설, 땡땡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짓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생도 요양시설의 일종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또 뭐냐? 의료복지시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가 진짜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노인 의료복지,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재가 노인복지.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 여가복지가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에는 노인복지관 아시죠? 또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정이라고 그러죠. 그 두 개가 바로 노인 여가복지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노인 주거복지가 있습니다. 주거복지. 주거. 그러니까 주택 개념이죠. 그 양로원. 그리고 실버타운. 이것은 노인 주거복지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가장 첫 번째가 노인 의료복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인 의료가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노인 그 요양병원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다들 착각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전혀 우리하고 별개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바로 이 두 개입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이 공생이죠. 왜 의료라는 말을 썼느냐? 지금 이걸 설명할 짬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인력 배치 기준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은 바로 재가노인복지죠. 재가노인복지. 이거는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죄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간호 여러 이제 복지용어가 하나 빠졌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바로 재가노인복지. 구분하시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쪽에 다 뭐라고 그랬죠?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라고 했죠. 노인 의료복지 이쪽에 자격 기준 어떻게 되느냐? 자격 기준. 시설장은 여기 나왔죠.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입니까? 2급입니까? 네, 2급이면 됩니다. 1급 굳이 안 따셔도 돼요. 그럼 됩니다. 의사는 말 그대로 의료법에 따른 면허증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역시도 그냥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있으면 됩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작업치료사 역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급수는 상관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유자. 지금은 1급, 2급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설장. 시설장은 기관의 장이죠. 그래서 좀 출퇴근이 자유롭고 좀 뭐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뭐 본인의 본업이 따로 있고 가끔 와가지고 뭐 결전하고, 그게 시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시설장이 나왔죠. 상근 하셔야 돼요. 상근. 상근이 뭡니까? 하루 8시간 꼬박 다 근무하셔야 돼요. 월 20시간, 20일 이상 무조건 근무하셔야 돼요. 그게 상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 시설의 대표니까. 그런데 이 대표는요, 월급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대표가 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표를 하면서 시설장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시설장은 뭐 이제 본인의 그 배우자를 시설장 앉혀놓고 본인은 대표이면서 사회복지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시설장을 하고 본인은 대표인데 사회복지사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또는 대표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럼 요양보호사 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같이 할 수는 없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대표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면허증을 갖고 있다,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대표 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월급을 받으려면 이 중에 뭐든 하나 하셔야 돼요. 대표만 갖고는 절대 월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대표는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려면 종사자로 배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름만 올려놓을 대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을 할 거면 되게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대표가 있고 또 시설장을 따로 두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좀 규모가 크면, 그러나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면서 시설장을 이제 겸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노인복지는 어떨까요? 제가 노인복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 단기보호는 어떤가? 자, 이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 단기보호의 시설장 자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또 의사도 됩니다. 의사도 되죠. 당연히 되죠. 그렇다면 아이고 한꺼번에 나왔네. 자, 이번엔 누구냐면 물리치료사 또는 이제 작업치료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건이 조금 붙습니다. 뭐냐?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노인복지시설이나 또는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 근무를 1년 이상 해야만이 시설장 자격이 주어집니다. 약간의 좀 차별이죠. 사회복지사는 그런 근무 경력이 없어도 되는데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떨까? 이분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도 시설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 단기보호 시설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양보호사는 노인요양시설 원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그것도 안 돼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는 없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간호사 또는 이제 간호조무사. 간호사는 아예 있지도 않죠. 간호사는 이제 방문 간호에서 나옵니다. 이쪽 요양, 목욕, 주야간보, 단기보호를 이제 만약에 간호조무사가 시설장 하고 싶다. 그러면 경력이 5년이
넘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처럼 이런 기준을 꼭 맞추셔야 된다. 아마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문간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호사이거나 의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간호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경력이 간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 그러니까 방문 간호 경력이 2년 이상이 아니고 어디에서건 병원 쪽이겠죠.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 방문간호 시설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사는 그런 경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면허증만 있으면 통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됩니다. 요즘 그런 데가 이런 곳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요양시설은 보통 원장이라고 그러죠. 원장, 시설장을. 원장님. 그러면 재가 쪽은 센터장님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원장 1명, 센터장 1명, 2명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요. 바로 이런 시설. 여기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있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엄청 많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뭐 시니어클럽, 뭐 지역자활센터,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그 뭡니까? 재가시설을 운영하고 싶다. 노인복지관에서 재가시설을 운영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는 기존에 그냥 노인요양시설만 크게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재가시설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노인복지관 관장이 이런 재가시설의 센터장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겸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보십시오. 노인조약안보, 방문요양, 방문간호, 그리고 이거 뭡니까? 방문목욕. 이런 거 다 하고 싶다. 하나만 해도 되고 2개만 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그럴 때는 노인복지 관장이면서 제가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이제 센터장을 할 수가 있다. 겸직이 가능하다. 그 소리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다면 요양원 원장 어떨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양원장도 똑같이 노인요양 원장이면서 제가 노인복지센터장을 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이해되셨나요? 네, 됐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그래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하고. 자, 이제 갈수록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요. 시설장이 이제 그 시설이 아주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이제 체인점을 내고 싶다. 이제 그러면 좀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그 시설이 어디다고 해야 될까요? 경기도 수원에 아주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천 또는 저 뭡니까 저기 그 강원도 원주 뭐 그런 데다가 2호점, 3호점을 이제 개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시설장이 인천 시설장 그리고 강원도 원주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합니까? 상근을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렇다면 체인점을 못 만드느냐? 아니에요. 가능해요. 바로 이 대표가 하시면 돼요. 대표는 상관이 없어요. 대표는 전국에 체인점은 10개도 되고 100개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대표는 어차피 월급은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일 대지 또는 필지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만 시설장을 겸직할 수가 있다.
두 개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시설장을 또 뽑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생기기 그 전부터 이 사업을 해오고 있었던 곳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시군구청장하고 잘 상의해갖고 좀 봐주라.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 요 글씨가 좀 많죠.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보시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회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했어요. 자,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 노인 요양시설은 노유자 시설에다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쪽은 뭡니까? 제가 쪽은 어디다 해야 됩니까? 노유자 시설 당연히 되죠. 또 그렇지만 단독주택도 돼요. 또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돼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주 소규모로 10명 미만, 그러니까 9명 이하의 아주 소규모 주회관보호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장은 본인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겸직할 수가 있답니다. 겸직이 가능하답니다. 어떤 경우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입소자가 10명 미만, 그러니까 9명 이하 아주 조그맣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만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 그 역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마 이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넘어가고,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재가복지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설장이 방문요양 시설장이 다른 거 목욕이나 간호 빼고 주회관보호, 단기보호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시설장을 각각 둬야 되느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그 시설장이 원래 이제 방문요양 시설장이다. 그러면 목욕, 주회관보호, 단기보호를 새로 신설하더라도 원래 시설장이 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복지연구하고 방문간호는 또 제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방문간호는 자격기준이 시설장 자격기준이 뭐라고 있습니까? 간호사 또는 의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나 의사가 아닌데 무슨 수로 시설장을 합니까? 그래서 탈락이 되는 것이죠. 또 복지연구는 보십시오. 복지연구는 사실 좀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복지연구는 그냥 의료기 상사예요. 물건 파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달라서 좀 다르게 취급한다. 그래서 복지연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은 서로 겸직이 안 된다. 헷갈리죠? 네,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간호 또는 조무사, 물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주회관보호하고 단기보호를 이제 같이 제공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들은 서로 겸직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겸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왜냐?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쵸? 작업치료사가 느닷없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라고 그러면 깝깝하죠. 멘붕이 오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그림처럼 주회관보호와 단기보호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겹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오버랩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회관보호 쪽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보호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죄관보호 소속의 이 종사자들이 단기보호에 가서도 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간호 또는 조무사는 그 맞는 업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역할 그걸 하는 거예요. 다만 한 번은 죄관보호 가서 또 단기보호에서 부르면 이쪽으로 달려가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왜냐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쪽에 가서 물리치료를 하다가 이쪽에 가서 물리치료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요양보호사하고 조리원은 어떨까? 보겠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와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전에는 방문 요양만 하다가 오후에 방문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해관보호와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요양보호사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뭐 역시나 예를 들어서 오전에 주해관보호 일을 하다가 오후에는 방문 요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겠죠? 주해관보호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조리원을 2대,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해관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주해관과 단기보호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소자들에게 밥을 줘야 되겠죠. 당연히 조리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조리원이 주해관보호 따로 있고 단기보호로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이 그 이쪽 저쪽 다 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하지만 그 숫자가 25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리원을 또 뽑으셔야죠. 원래 인력 배치 기준이 그렇게 나왔어요. 조리원은 노인 요양시설이건 이쪽이건 아니에요. 25명 입소자가 또 이용자가 25명이면 한 명 갖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명 더 추가로 뽑아야 됩니다.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요, 그 위탁업체가 발달해가지고 굳이 조리원을 두지 않고 그냥 외부 음식을 조달해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굳이 조리원을 둘 필요도 없고 주방이 없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나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제 그 반응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급식업체에 맡기는 것이 진짜 간편하고 좋더라. 그런데 막상 뚜껑 열면 막 음식이 식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르신들한테 주기가 참 그렇다. 뭐 그런 반응도 있고 하여튼 그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인,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를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주로 이제 요양병원이겠죠. 요양병원 병원장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내에 이제 뭐 노인 요양시설 또는 이제 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거 이제 차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그 요양병원 병원장께서 시설장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자가 아무래도 이제 그 병원장이겠죠.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개설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간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겸직할 수가 있다. 좀 내용이 좀 길죠. 그러니까 그 병원 내에
이제 일하고 있는 직원 중에 경력이 이렇게 이제 뭐 간호 쪽은 2년 이상, 또 뭐 간호 보조 같은 경우 3년 이상. 자, 이런 사람들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보건진료소가 방문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실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설명이 들었지만 방문 간호 아무나 못하지 않습니까? 방문 간호 시설장은요, 간호조무사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간호사, 그것도 간호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근데요, 이 뭡니까? 이 간호 업무가 보건진료소는 또 제외입니다. 진짜 까다롭죠? 네. 하여튼 이제 이렇게 겸직 규정을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처음 부분은 좀 이해가 쉽게 됐을 것 같은데 뒷부분을 갈수록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유튜브의 좋은 점이 뭡니까? 반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점 잘 생각이 안 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